안녕하세요. 한광흥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환자는 19살 여자 환자이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앞니가 많이 삐뚤삐뚤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서 던져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은 하나는 위아래 입술이 편하게 붙여지는 게, 즉,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잘 다물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요?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교정 장치를 안 붙여도 치아가 이동하는 게 가능한가? 세 번째로는 저널 리뷰를 통해서 치아가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전체 사진을 보게 되면 앞니가 삐뚤삐뚤하고 좀 돌출이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보이죠. 하나는 위에 작은 앞니가 아래 앞니보다 좀 뒤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물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위에 앞니의 가운데선 그리고 아래 앞니의 가운데선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교정을 통해서 위아래의 가운데선을 맞춰주고 또 반대로 물리던 작은 앞니들도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물리도록 회복을 해 주었고요. 이제 옆면의 사진을 보게 되면 특정 치아를 가지고 전후방적인 관계를 이제 따져보면 위의 치열들이 전체적으로 아래 치열들에 대해서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전후방적인 관계를 잘 맞춰줘서 앞니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금니의 교합도 잘 맞는 상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씹는 면에서의 사진을 보게 되면 위에 앞니도 많이 삐뚤빼뚤하고 또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치료 후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 앞니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아래 앞니도 어느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두 개를 같은 기준선 상에서 비교를 해보면 위에 치열들은 위에 앞니가 뒤로 들어갈 때 어금니는 거의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 주었고 아래에서는 아래 앞니가 뒤로 들어갈 때 아래 어금니도 조금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어금니의 관계를 잘 맞춰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려면 엑스레이를 봐야겠죠. 그래서 치료 전 엑스레이와 치료 후의 엑스레이를 비교를 해볼 건데 두 개를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머리 쪽에 있는 변하지 않은 구조물의 그림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치아와 입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위치아, 아래치아, 그리고 윗입술, 아랫입술을 그림으로 그려줬고 치료 후의 엑스레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른 색으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위의 앞니가 상당히 많이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입술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제외하고 그림만으로 따져서 확대를 해보면 상당량 많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입술이 들어간 것을 물론 우리는 예전에 여러 가지 발치 교정 케이스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 간의 수직적인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직적인 거리를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여기 X축과 Y축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두 개의 공이라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앞니가 뒤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윗입술과 아랫입술도 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윗입술이 뒤로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뒤로 이렇게 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아랫입술도 마찬가지로 앞니가 나와 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다가 뒤로 들어가면서 약간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술 간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입술이 나와 있을 때는 윗입술과 아랫입술 간의 높이, 수직적인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뒤로 가면서 이 수직적인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고 이러면 환자분이 입을 다물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우리가 입술이 이렇게 잘 다물어지는 상태를 입술 폐쇄라고 부르고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입술 폐쇄 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입술 폐쇄 부전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기능 과활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특히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아랫입술을 움직이는 밑에 있는 이 근육을 우리가 이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술을 다물려고 하면 윗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그렇게 강한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입술을 다물려면 아랫입술을 위로 올려서 윗입술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랫입술을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이 이근입니다. 근데 입술이 평소에 힘을 뺐을 때 벌어져 있는 사람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다물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이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근 쪽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인상이 좋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입술 폐쇄 부전의 두 번째 문제는 침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되겠죠. 근데 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침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의 역할 중에 하나를 보면 일단 소화 촉진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충치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세 번째 유해 세균을 성장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침 안에는 세균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침의 역할은 치아 표면의 재광화라는 것인데, 이 재광화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탈회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치아의 제일 최외곽층을 범낭질이라고 하는데, 이 범낭질에는 칼슘과 인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음식물이 붙고, 여기 세균이 침투를 해서 세균이 내는 배설물인 산성분에 의해서 이 칼슘과 인성분이 이제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치아가 다 녹겠죠. 그리고 충치가 이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안에 있는 침에 칼슘과 인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 범낭질에 칼슘과 인성분을 보충을 해줘서 즉각적으로 이 치아가 녹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치아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연조직의 윤활작용, 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당분, 설탕 같은 걸 먹었을 때 이걸 희석해주는 역할,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구강 건조, 그러니까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을 잘 다물지 않고 항상 벌리고 있으면 이 침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입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호흡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코로 숨을 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도 자꾸 숨을 쉬는 습관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과 입으로 숨을 쉬는 것, 똑같이 공기가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일단 비호흡, 코로 숨을 쉬게 되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코 속에 있는 섬모들에 의해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코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 이 공기가 가열되고 가습이 되기 때문에 폐 속에는 그렇게 많은 온도차와 또 많은 습도 차이가 나지 않는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비호흡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를 코와 부비동에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되게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래서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보호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호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호흡을 할 때보다 깊은 숨을 쉬기가 어렵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몸 안으로 흡수되는 산소의 양이 한 20% 정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강 건조증이 있으니까 입 냄새가 또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잇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치아의 건강도 안 좋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폐쇄의 부전을 고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입술이 편하게 붙여지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첫 인상과 즉 이근 활성이 있어서 되게 환아 보이는 인상이 없도록 해주고 또 입속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위아래 입술이 편하게 붙여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